권의 책을 통해 북한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고 통일을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보는 시간, 통일 책방 함께 읽는 통일. 이번 시간에 함께 읽고 이야기 나눠볼 책은 이제 정말 하나도 슬프지 않아요입니다. 이제 정말 하나도 슬프지 않아요는 6.25 전쟁 납북자 피해 가족의 실화를 바탕으로 엮은 책이라 그런지 그분들이 평생 품어온 그리움과 슬픔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책이었는데요. 이 책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함께 읽어주실 이야기 손님 모셨습니다. 이제 정말 하나도 슬프지 않아요를 기획한 윤소라 학예연구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통일부 국립 6.25 전쟁 납북자 기념관에서 학예연구사로 일하고 있는 윤소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곳은 이번 시간에 소개할 책, 이젠 정말 하나도 슬프지 않아요와 각별한 관계가 있는 곳이라고 들었어요. 네네. 여기는 6.25 전쟁 당시 때 북한에 의해 본인이 원하지 않았지만 북한으로 끌려가신 분들, 납북자라고 하죠. 납북자 분들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념관입니다. 이곳에서는 납북 사건의 개념이라든지 규모, 그리고 납북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어떻게 전개가 되었는지 그러한 사건들을 여러 가지 사료나 사진들을 통해서 전시하고 있는 곳이고요. 그를 통해서 납북자분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공간입니다. 네, 저희가 앉아있는 이 공간도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공간이죠? 네, 맞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이름들이 빽빽히 새겨져 있는 게 보이실 텐데요. 네. 이 이름들은 납북자 분들의 이름을 저희가 성함을 가나다 순으로 이곳에 모셔놓았어요. 정부에서는 2011년부터 납북 사건 피해 사실에 대해서 신고를 받고 조사를 통해서 납북자 결정을 내렸는데요. 그때 당시 때 납북자로 결정되신 분들이 4,777명이세요. 그래서 네. 그분들의 성함이 이곳에 새겨져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듣고 보니 좀 더 숙연한 마음이 드는데요. 네. 책 속 이야기의 바탕이 된 납북자 가족은 어떤 사연을 가지고 계신가요? 납북자 분의 성함은 하격홍 선생님이세요. 그리고 그 납북자 분을 그리워하는 일기장을 쓰신 분은 성갑순 여사님이신데, 성갑순 여사님이 이 남편 하격홍 선생님이 납북되신 이후에 홀로 세 자매를 키우면서 이제 남편을 그리워하는 마음, 그리고 이 세 자매를 키우면서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심적인 고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기장에 토로를 하시면서 그 세월이 40년인데 41권의 일기장을 쓰셨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책으로 이 이야기를 풀었을 때는 납북된 남편의 이야기가 아니라 납북이 된 아버지의 이야기로 살짝 각색을 해서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무려 40여 년의 기록, 그 일기장이 이곳 기념관에 있다고 들었어요. 네, 오늘 저희 전시관에서 전시되고 있는 그 납북자 아내분의 일기장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좀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위가 아파서 음식을 먹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하세요. 그러면서 돈이 있으면 위장약이라도 사 먹을 텐데 그러지 못하니 너무 괴롭고 몸이 아파서 얼굴이 퉁퉁 부었는데 누가 보면은 살쪘다고 생각하겠지 하면서 약간 자주 섞인 그런 문구를 쓰셨어요. 그래서 남편 없이 이제 몸도 아프고 그 와중에서도 또 세 자매를 키워내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셨을지 그런 마음이 와닿는 그런 구절입니다. 실제 필체와 그리고 사진도 이렇게 함께 보니까 이 절절한 심정이 너무나 고스란히 잘 느껴지는데요. 맞습니다. 이젠 정말 하나도 슬프지 않아요를 출간하시게 된 배경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저희가 이 책을 기획할 때 어린이들이 이 6.25 전쟁 그리고 납북 사건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기획을 한 거였기 때문에 이 개인적인 기록물인 일기장이 굉장히 좋은 매개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같이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6.25 전쟁과 그 남편의 납북이 이 개인에게, 이 아내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가 저희가 이 일기장을 통해서 알 수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일기의 기록들 파편을 모아서 이번 책을 만들게 됐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정말 하나도 슬프지 않아요. 이 책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윤소라 학예 연구사님과 더 깊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주가 우연히 펼쳐본 할머니의 오래된 일기장. 그 첫 장은 납북의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갑자기 집으로 찾아온 북한군이 아버지를 어디론가 끌고 가는데요. 당시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난 걸까요? 북한에서는 전쟁 전부터 남으로 이탈하는 주민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북에서는 아시다시피 개인의 어떤 사유재산이라든지 종교적인 자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았고 제한을 두는 부분이 많았었기 때문에 북에서는 전쟁 전부터 남으로 이탈하는 인력들이 굉장히 많았고 이에 대한 심각성을 많이 느끼고 있었어요. 교수, 국회의원, 그리고 변호사, 판사와 같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기획적으로 납북을 하고요. 그리고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그 와중이었기 때문에 전쟁을 수행할 젊은 청장년층의 남성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젊은 청장년층의 남성들도 무작위로 아주 무차별적으로 대량으로 납북을 합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강제로 북으로 끌려간 것도 마음이 아픈데 더 마음 아픈 것은 이 책 속 이유키 할머니의 아버지처럼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돌아오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네, 맞습니다. 북한은 전쟁을 하고 있었던 와중에 벌어진 그 납북 사건에 대해서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렇고 납북자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식적인 루트로 돌아오신 납북자분들은 단 한 분도 없으세요. 우리 정부도 그간 납북자 귀환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 것 같은데요. 사실상 정전회담에서 우리는 아시다시피 정전회담의 주체로 나서지를 못했어요. 북에서는 직접 정전회담의 주체로 나서서 발언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는 사실 유엔군이 정전회담에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굉장히 다급한 문제였지만 사실 그 정전회담을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납북자 문제는 우선적인 문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요. 정전회담 때 납북자분들을 송환시키지 못했지만 60년대에도 적십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북에서는 마찬가지로 귀환을 원하는 남한민들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현재까지 이산가족 상봉이 저희가 21차례 정도 진행이 됐는데 그때 아주 소수이긴 하지만 납북자분들, 가족분들도 상봉을 하신 분들이 있기는 있으세요. 하지만 그 10만 명이라는 숫자에 비하면 정말 너무나 작은 분들이 상봉을 했을 뿐이고 사실상 이분들이 완전히 돌아온 게 아니기 때문에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입니다. 남은 가족들은 생리별의 아픔은 물론 경제적 곤궁까지 겹쳐서 정말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계신데요. 그러한 고통과 아픔은 이 책 속에도 잘 드러나 있죠? 네, 맞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이렇게 여자들이 사회에 진출을 해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 가장의 납북은 정말 한 가정의 붕괴를 의미했어요. 이 책에 나타난 것과 같이 이제 시장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사실 그렇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이제 아버지의 납북으로 인해서 현재까지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마 많은 납북 피해자분들과 그리고 가족분들이 겪어야 했을 고통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다면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특히 유념해야 할 점은 뭘까요? 이 책에 보시면은 사실 저희가 이 책을 만들 때 결말을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 납북 사건은 아직 해결된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못한 정말 미해결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를 고민을 했는데 사실 그 고민을 저희는 독자들이 같이 고민을 해보는 방식을 택했어요. 그래서 그 책의 말미에 나오지만 아버지 내 손녀가 이 납북 사건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대요 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이 책이 끝나는데 이 책을 읽는 독자분들께서도 그 부분을 좀 의미 있게 받아들이셨으면 해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정말 납북 사건에 대해서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셨으면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납북 피해자분들과 그 가족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아픔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배려가 될 겁니다. 윤소라 학예연구사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통일책방 함께 읽는 통일, 또 한 권의 책을 추천해드리는 원플북으로 마무리합니다. 이제 정말 하나도 슬프지 않아요와 함께 읽으면 좋을 책은 달빛다리입니다. 납북 피해자와 가족들이 겪고 있는 이산의 아픔에 공감하고 함께 기억하자는 뜻에서 이산 가족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 달빛다리를 골라봤습니다.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들이 이산 가족의 아픔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 전쟁의 아픔을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등 다양한 질문을 던지며 아이들과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